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버 인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서버요. 보안 서버라는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주고받고 할 거예요. 그때 이런 개인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서버를 보고 우리가 보안 서버라고 합니다. 이 보안 서버의 기능에 보게 되면 이 서버에 이제 SSL 인증서를 설치해서 전송 정보를 암호해서 송수신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서버에다가 이제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 전송을 이제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SL이라고 나오는데 이 SSL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두 컴퓨터 사이 있죠. 그 두 컴퓨터 사이에서 인증이 됐든 암호화가 됐든 무결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SSL이라고 해요. 이런 기능을 갖춘 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안 서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요. 인증이라는 거는 우리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 쓰고 내가 누군지 그거를 이제 인증받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요청한 그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을 해요. 본인의 만나 이제 확인을 하고 접근 권한 같은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보안 절차를 보고 우리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전부 다 인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쓰던 이제 공인인증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는 IPN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돈 이체할 때 쓸 수 있는 OTP 같은 거 나눠주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인증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인증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지식 기반의 인증이 있고, 소유 기반의 인증이 있고, 생체 기반의 인증이 있고, 위치 기반의 인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식 기반이요. 지식 기반 인증 방법이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이제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지식 기반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그 인증 정보를 만약에 기억을 못하면 본인이라도 그 인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하더라. 이런 지식 기반 인증 유형에 보게 되면 우리 패스워드라는 것도 있고 패스프레이즈라는 것도 있고요. 아이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패스워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밀번호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프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일반 패스워드보다는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길고 기억하기 쉬운 그런 문장을 활용해서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패스프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패스워드를 주로 많이 숫자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문자랑 특수 문자랑 그런 거는 이제 막 섞어서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패스프레이즈요. 그 다음에 이제 IPN이다 그러면 IP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사이버 주민번호 그걸 보고 우리가 IP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PN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 기반 인증 유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소유 기반 인증이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소유 기반 인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소유 기반 인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유형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소유 기반 인증 유형에 보게 되면 이제 신분증이요. 우리 주민등록증이 됐든 운전면허증이 됐든 여권이 됐든 이런 것도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분증,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카드, 토큰이요. 얘는 이제 마그네틱 선에 보안 코드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메모리 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카드 리더기가 따로 있어요. 그 카드 리더기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카드요. 얘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됐든 카드 운영 체제가 됐든 메모리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사용자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회사 같은데 큰 회사 같은 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목걸이 신분증을 차고 다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통제 구역에는 못 들어가고 어디는 들어갈 수 있고 나눠져 있고 그 스마트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스마트 카드라 그래요. 그 카드는 어디서만 쓸 수 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쓸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스마트 카드요.
그 다음에 이제 OTP, 그러면 OTP는 이제 은행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패스워드를 요청할 때마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어떻게 된다? 폐기되더라. 폐기되더라. 그게 이제 OTP요. 이런 게 이제 소유 기반 인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기반 인증이요. 얘는 이제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을 수행하는 거. 얘는 이제 사용이 쉽죠. 사용이 쉽고 도난 위험도가 적고 위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지문이 됐든 홍채 망막이 됐든 얼굴이 됐든 음성이 됐든 정맥이 됐든 이런 게 전부 다 생체 인증 대상이요. 자, 이런 것도 말고 이제 기타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행위 기반 인증 방법이 있고 위치 기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용자의 행동 정보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그런 방법. 서명이 됐든 동작이 됐든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위치 기반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인증을 시도하는 그 위치의 적절성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콜백이 됐든 뭐 GPS나 IP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 기반 이제 인증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위치 기반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 방법에는 이런 게 있구나. 요 내용 이제 정리하고 지나가세요.